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그 마지막 10강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마스터와 인포그래픽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좌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인포그래픽 템플릿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픽토차트라는 곳입니다. 저와 같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접속하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슬라이드가 바뀌어도 객체를 똑같은 위치에 넣을 수가 있어서 전체 슬라이드의 통일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첫 번째 새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보이시죠? 이 새 프리젠테이션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새 프리젠테이션 안으로 들어오신 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보기 위해서요. 위쪽에 보기라는 탭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 도움말 그 옆에 보시면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바로 여기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이 있고 이때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전혀 새로운 모양의 슬라이드 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슬라이드 내비게이션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슬라이드 내비게이션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여기에는 각가지 총 11가지의 레이아웃을 대표하는 마스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가 제일 처음에 있는 바로 첫 번째 마스터인데요. 바로 여기에 적용된 디자인이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뭔가 디자인을 넣으시거나 또는 도형을 설치하시면 바로 제목 슬라이드에만 그 해당하는 디자인이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 및 내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형 마스터 이렇게 각 레이아웃별로 따로 주실 수도 있고요. 제일 위에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곳에다도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구성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체에다가 배경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무료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인터넷에서 픽사베이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소화 버튼으로 이렇게 창을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이 나오시면 이곳에 클릭하셔서 픽사베이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픽사베이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픽사베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놀라운 무료 이미지 하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커서 깜빡거리는 곳에다가 저랑 같이 배형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배경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나시면 바로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크롤바를 사용하셔서 내려오시면서요. 다음 페이지 또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배경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져 있지요. 화면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이미지 복사. 세 번째 보시면 이미지 복사라는 메뉴 있죠?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저처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건데요. 바로 이 첫 번째에서 빈 공간에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슬라이드에다가 맞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그림을 잡으신 다음에 왼쪽 모서리 끝을 맞추어 주시고요. 오른쪽 모서리 끝을 쭉 잡으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 대칭에 맞춰서 내리신다고 내렸는데 끝부분이 메꿔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메꿔주실 때는 반드시 저처럼 그림 도구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그림 도구의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저처럼 그림 도구의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텍스트 단추가 있습니다. 이 자르기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하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2016 버전을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실 때 이 슬라이드의 비율이 바로 가로 16대 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6대 9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비율에 맞게 우리가 이미지를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대 9가 확실히 되신다면 빈 캔버스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요.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잘라지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잘 움직이셔가지고 모서리 끝을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왁구가 딱 맞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있는 전체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그림을 한 장 넣었는데요. 나머지에도 이렇게 그림이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만 입력을 해도 한꺼번에 통일감 있게 입력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 각각의 부 마스터들에게 디자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먼저 두 번째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저처럼 클릭하셔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부제목 상자도 이렇게 지워버리시면은 깨끗한 상태가 되었죠. 이때 삽입에 오셔서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바로 이곳에 직사각형,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 직사각형이 있다면 선택하셔도 되고요.
기본은 이렇게 사각형에 보시면은 직사각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덮어주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하단을 정확하게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도형이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에 서식하고 나오시죠? 이때 도형 채우기는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윤곽선은 없음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도형이 배경을 너무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중간에 다른 채우기 색 보이시죠? 바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투명도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말 그대로 물감에 물을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채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 투명도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100에 가까우시면 아예 이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고요. 0에 가까우시면 검정색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투명도를 쭉 이동해서 75 정도 줘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약간 어둡게 투명도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누르시고요.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좀 더 투명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레이아웃은요. 이렇게 약간 어두운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틀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에 보시면 요거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각형을 쭉 그려주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검정색의 도형색의 윤곽선 또한 없음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때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다른 색 채우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저랑 같이 투명도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투명도는 35 정도로 약간 어두운 이러한 투명도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의 투명도는 인포그래픽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서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부분 마스터로 오셨습니까? 기존의 틀 이렇게 지워버리시고요. 아래쪽의 틀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삽입의 도형에 오셔서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시는데요. 한쪽에 이것을 몰아서 왼쪽에 하나를 이렇게 그려줘 보시고요. 이제까지 검정색을 쓰셨다면 지금은 흰색으로 채우시고 윤곽선을 없음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다시 한번 가신 다음에 다른 채우기 색에서요. 투명도 50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든 이 투명도 도형 오른쪽 눌러서 복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오셔서요. 이번에도 라인을 잡으셔서 이렇게 틀들을 다 지우신 다음에
방금 카피했던 흰색 투명 사각형을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자주 쓰는 형식의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에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아주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하나, 둘, 셋, 넷, 5개를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저처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키보드의 델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슬라이드를 지우듯이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한다 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서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자,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에서 바로 마스터 편집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아웃 삽입이라고 보이십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레이아웃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삽입된 새로운 레이아웃에서 제목만 선택한 다음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5개의 레이아웃을 제가 마음대로 밖에 슬라이드 편집창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실 때는 오른쪽 끝에 닫기 하셔가지고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있으십니까? 이거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첫 번째 레이아웃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5개의 레이아웃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마스터 슬라이드가 적용이 되고요. 2번째,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4번째, 5번째를 누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자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2번째 슬라이드가 적용되시죠? 여기에도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엔터 쳐서 이렇게 3번째 슬라이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넣으시면 이렇게 배경을 언제든지 통일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작업하실 때 일일이 하나하나 배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니라 통일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인포그래픽을 그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전 예제를 몇 개 작성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템플릿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구글 검색에다가 여러분
픽토 차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검색할 것은 바로 픽토 차트입니다. 픽토 차트에서 엔터 누르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픽토 차트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시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접속이 다 되셨습니까? 원래는 외국 사이트라서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언어 번역 기능 있죠? 이 언어 번역 기능에서 한국어를 눌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픽토 차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무료로 제작 시작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암호를 넣으셔서 우리가 계정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구글 있죠? 이 구글을 클릭해서 저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픽토 차트 안으로 들어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한국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토 차트 화면으로 들어와 지셨죠? 일단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저처럼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인포그래픽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내려오셔도 이렇게 참 많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요? 자, 그 왼쪽에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PT 작업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스터랄지 또는 보고서랄지 그리고 홍보 전단지랄지 또는 SNS 카드 뉴스 제작할 때 쓰시는 소셜 미디어도요. 이렇게 클릭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디자인이 미국 거다 보니까 약간 우리의 정서하고는 틀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포그래픽은 참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인포그래픽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왼쪽에 인포그래픽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정말 다양한 인포그래픽 모양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모양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레시피라고 보이십니까?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레시피라고 나와 있는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바로 템플릿 사용 보이시죠? 이 템플릿 사용 단추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새로운 탭으로 에디터가 열리면서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을 하나하나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클릭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클릭한 요소마다 다 선택이 됩니다.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말로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요소 하나하나가 또는 이 배경마저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레시피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글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간단한 효과부터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맞춤 그리고 자강까지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박스 쳐놓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글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글꼴도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폰트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영문만 지원되는 곳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툴이라는 요소만 사용을 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보시면 첫 번째 Created New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어있는 캔버스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New Blank Canvas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간단하게 차트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영어로 쓰셔서 그냥 C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얀색 빈 차트가 나오시죠. 왼쪽에 여러분 아이콘 중에서요. 툴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툴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여기에 차트 그리고 맵하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차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세로막대 차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각 차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가로막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 하시면 분포도까지 다양한 차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세로 막대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하는 에디터 창이 보이십니까? 이때 바로 여기에 클릭해서 제가 서울 아래쪽입니다. 대구, 광주, 그리고 부산, 제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 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 뭐 평균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지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재 입력한 것은 데이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다이나믹 데이터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 차트를 인터넷 웹에다도 올리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에디터에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차트 타이틀 해가지고요. 이 차트의 제목과 X축과 Y축의 타이틀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데이터가 다 끝나셨다면 저는 실제로 이 값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인서트 차트라고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저처럼 차트를 넣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크기는 모서리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저처럼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에 여러분들이 서식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여기 오른쪽 모서리 끝에 보시면은 편집을 상징하는 연필 아이콘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걸 클릭하는 순간 원래 차트 창으로 들어오는데요. 차트에 대한 서식을 바꾸는 곳은 바로 여기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 보이십니까? 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그렇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요, 다른 색깔을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까요? 혹시나 여기 있는 색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색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More Colors 해가지고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컬러 피커에서 이렇게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채도와 명도를 이곳에서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그리드랄지 또는 눈금자를 나타낸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꺼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은 항목축과 갑축이 사라지고요. 그리드도 이렇게 없애시면 눈금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라벨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실제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값을 표현하겠다 하시면은 다시 원으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레전드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범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전드를 오프시켜 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평균가를 나타냈던 범례가 없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손대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Set Color All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원래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Individual이라고 나오십니까? 이때 타이틀 컬러 누르시면은 우리 제목의 색깔과 또는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의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색상도 변경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Apply Change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금부터 저장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는 Save는 여기 이 픽토 차트에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임시 방편으로. 제가 제 컴퓨터로 저장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은 파일 포맷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PNG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PDF나 또는 파워포인트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PDF나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려고 봤더니 위에 레벨업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이것은 유료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아래쪽의 퀄리티에서도요, 만약에 노멀이나 미디엄까지는 괜찮지만 하이 레벨로 저장을 하실 때는 유료 회원으로 변경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PNG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미디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다운로드 애드 PNG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린 이 차트를 저의 컴퓨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 잠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렸던 파일 중에서 2번 슬라이드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삽입의 그림에 가셔서 자, 우리 그림 넣으실 때 삽입의 그림이죠? 이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가시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픽토 차트에서 그렸던 차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시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픽토 차트로 그려진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주의하실 게 여기 픽토 차트라는 출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흰백으로 저장되는 거 보이시죠? 저는 여기에서 자르기 눌러서 이렇게 픽토 차트를 살짝 감춰주고요. 빈 공간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얀색 백을 제거하실 때 그림 도구의 서식 보이십니까? 이때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보이시죠?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차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얀색 배경이 있을 때 그림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PNG라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의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이때 바로 색에 오시면은 바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포인터를 이 흰색 부분에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배경의 흰색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복잡한 원형 차트를 그리는데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막대 차트를 그리실 때는 굳이 픽토 차트를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차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픽토 차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픽토 차트가 쓸 일이 있으시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0가까지 해서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을 알려드렸는데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자꾸자꾸 그려보시고 잘된 자료를 자꾸자꾸 보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